평온했던 토요일 아침,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요. 한 국가의 역사가, 그리고 어쩌면 세계의 지정학적 지도까지 말이죠. 바로 이 순간입니다. 미 동부 시간으로 2026년 2월 28일 새벽 1시 15분, 장대한 분노와 유다의 방패라는 이름의 작전이 시작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정조준한 거죠. 37년, 거의 40년에 가까운 시간이죠.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이 철권 통치가 반 30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정말 전격적인 공습이었죠. 이 속도와 결단력에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한번 깊게 파헤쳐 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이 단 하나의 사건이 현대전쟁에 대해 폭로한 5가지 정말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바로 인공지능이 설계한 전쟁,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클로드의 역설입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인데요. 한번 보세요. 공식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안 문제를 이유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의 AI를 정보기관에서 쓰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전장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바로 그 금지된 AI, 클로우드가 미 중부 사령부의 정밀 타격 작전을 짜는 비밀병기, 핵심 두뇌로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그냥 보조 도구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B2 스텔스 폭격기의 기밀 데이터를 싹 다 분석해서 이란의 고위 지도부 48명이 딱 한 자리에 모이는 그 정확한 타이밍을 그야말로 족집게처럼 집어낸 거죠. 이건 사실상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걸 증명하는데요. 현대전쟁이 이제 실리콘밸리의 기술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놀랍게도 시장은 이 모든 걸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체 데이터의 힘 덕분이었죠. 폭탄이 떨어지기도 전에 돈의 흐름이 어떻게 이 공습을 예측했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대체 데이터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재무제표 같은 공식적인 정보 말고요. 그 외의 모든 데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공위성 사진이라던가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심지어는 예측 시장까지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죠. 때로는 이런 비공식적인 정보가 공식 정보보다 훨씬 빠를 때가 있거든요. 이 두 플랫폼의 이야기가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칼시라는 곳은 미국의 규제를 받는 합법적인 예측시장 플랫폼입니다. 여긴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관련 상품을 아예 내려버리고 돈도 다 환불해줬어요. 그런데 폴리마켓은 달랐습니다. 이쪽으로는 무려 7,6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몰렸죠. 특히 수상한 계좌 6개가 있었는데 이들은 소액을 걸어서 하룻밤 사이에 1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건 거의 내부자 거래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정황이죠. 자, 이번엔 좀 더 기상천외한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첨단 위성이나 스파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야식, 특히 피자에 대한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욕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전쟁 속에서 발견된 아날로그적인 흔적이죠.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펜타곤의 가장 맛있고도 위험한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른바 피자 지수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정보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논리는 사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째, 대규모 비밀 작전이 계획됩니다. 둘째, 그럼 당연히 수천 명의 관련자들이 펜타곤에 남아서 밤샘 근무를 하겠죠. 셋째, 밤새 일하면 배고프잖아요. 주변 피자 가게에 심야 주문이 폭주합니다. 바로 이 주문량 급증이 곧 뭔가 큰 군사행동이 임박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펜타곤이라도 수천 명이 배고프다는 사실까지는 숨길 수 없었던 거죠.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이 사건은 단순히 중동의 국지적인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파장은 즉시 전 세계 경제를 강타했습니다.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내놓은 유가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죠.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분쟁이 빨리 해결돼서 배럴당 $80 선에서 안정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란 정권이 무너지면서 혼돈이 깊어지면 $100까지 오를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 분쟁이 길어지고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까지 막혀버리면 유가는 배럴당 $12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세계 경제가 세 갈래의 갈림길에 서게 된 거죠. 배럴당 $120. 이게 그냥 숫자로만 보이시나요? 특히 우리처럼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나라에게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경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당장 우리 지갑에서부터 국가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데이터, AI, 시장, 이런 것들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을 봐야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 이야기 말입니다. 뉴욕타임스에 실린 한 테헤란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하메네이가 죽었다니 이게 꿈인가? 공습 직후 테헤란의 밤하늘을 불꽃놀이가 수놓는 동안 사람들은 이런 믿을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성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바로 같은 작전이 낳은 끔찍하고 비극적인 대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 초등학교 공습으로 목숨을 잃은 165명의 아이들입니다. 이게 바로 현장의 비극적인 역설입니다. 한쪽에서는 테헤란의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터지고 37년 독재의 종식을 축하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165명의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AFC 챔피언스 리그는 중단됐으며 심지어 이란이 월드컵 출전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누군가에게는 해방의 순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실의 순간이 된 겁니다. 자, 3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군림했던 절대 권력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거대한 힘의 공백만이 남았죠. 과연 이 통치의 종말이 이란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진정한 봄을 가져오게 될까요? 아니면 중동 전체를 화염 속으로 몰아넣는 더 거대하고 끔찍한 전쟁의 서막이 될까요? 이란의 미래, 그리고 세계는 지금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가장 불확실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